이 섹션에서는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오늘까지도 많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미국에서 전체적인 뉴스와 그리고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해당되는 뉴스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오늘 하원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원의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에 대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정보가 클리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클리어가 됐는데 미처 전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행히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어제 그제 보도해 드렸던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뭐 잘못된 부분은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개인적인 체크 받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크 받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지 되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2019년과 2018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그리고 설령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세 개의 그룹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도 $1,200 그 체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도 요즘은 종이 체크보다는 자동으로 은행으로 입금이 많이 되죠. 그 세 그룹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세금 보고 기준은 어느 해를 중심으로 하느냐? 2019년입니다. 2018년이 아니고요.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그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지금 2019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하시긴 하셨겠네요. 원래 4월 15일이었고 얼마 전에 연기를 7월 15일까지로 했으니까요. 하신 분들은 2019년 기준 이것도 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을 지난해는 누구를 넣었는데 올해는 안 넣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아직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2018년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아주 세금을 적게 보호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준다. $1,200가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가 됐었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1,200고 다만 연수입이 혼자 $75,000에서 $99,000 사이이신 그분들은 $75,000 그 이상부터 $99,000 사이는 오히려 $99,000가 받으시는 분이 조금 덜 버시고요. 그 $100당 $5씩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부부로 세금 보고를 같이 하실 때는 이제 75,000 곱하기 2 이쪽도 99,000 곱하기 2 거기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세금 보고를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는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이 돈을 $1,200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SSI 부분입니다. SSA는 이제 저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봉급을 페이롤 체크를 받으면 그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세금 나가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거 연령은 본인이 정하기에 따라서 60대부터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70대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그 SSA를 받으시는 분들이요. SSA를 받으시면서 다른 수입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수입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받으시고요. SSA를 받으시면서 저소득층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안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받으십니다. 저 은퇴했는데 받아요? 네,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SSI입니다. 똑같은 이제 그 사회보장 어떤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웰페어라고 부르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웰페어라고 잘 안 부르는 SSI는 그 SSA와는 다르죠.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받는 것이고 이제 저소득층 미국에서 뭐 일을 많이 하고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도 받으시는 SSI죠. 이 부분에 대해서 SSI를 받으면 $1,200 체크를 못 받는다라고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상원의 보고서를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받으십니다. 제가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내용을 잘못 보도했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도
그 잘못 보도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MBC 방송 이러한 곳에서 분명하게 SSI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1,200 체크를 받는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분들이 너무 그 인구도 많고 또 만약에 SSI를 받으시면서 지금 뭐 최저 600 몇십 달러 되나요? 생활이 안 되신다면 자녀들의 보조를 조금 받았는데 자녀들도 힘들고 해서 보조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민주당으로서도 공화당으로서도 투표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투표군입니다. 해서 그런 것으로 볼 때도 SSI가 안 들어가면 조금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여지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또 뭐 그 MBC 방송 전부 SSI 정부의 웰페어를 받으시는 분들도 세금 보고를 또 안 하시죠. 저소득층이니까 받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늘 받으시는 그 은행 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형태로 받으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IRS에 빚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IRS에 빚이 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안 준다? No. IRS에 빚이 있으신 분들도 $1,200 체크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세금 빚진 것을 내가 빚진 것을 이렇게 떼고 주나? 그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1,200는 지급이 되는데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뭐 페이먼트 플랜을 세운다던가 전문가와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업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저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께도 $1,200 체크 드립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세금 보고하셨으면요. 군인 당연하고요. 홈리스 피플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불법 체류자는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예민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세금 보고를 하셨거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거나 그래서 세금 보고를 안 해도 SSA, SSI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죠. 어린이들은 받게 됩니다. 어린이라는 게 여기서 그 17살 미만이니까 17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6살까지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면 저는 대학생인데 19살입니다. 받습니까? 그분이 대학생으로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했다면 모르지만 부모의 그 부양가족으로 들어갔다면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18살 이상이라 할지라도 21살 이상이라 할지라도 받지 못합니다. 따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했었어야지 됩니다. 부모가 이제 그 부양가족으로 되면 그걸 못 보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아직까지 IRS에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는 학자금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그 융자 받은 학자금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미국이 나오는데요. 미국은 양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죠. 양육비를 안 낸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잘 안 다루는데 보통 세금 보고를 할 때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head of household 이 세금 보고하는 형태에 있어서 조인트 그 보고하는 게 아니라 head of household가 한국말로 하자면 가장. 이 경우는 미국에서는 거의 single parent 부모를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미혼이지만 아이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75,000달러 이상이 돼도 $1,200 체크를 받으십니다. 11만 2,500달러를 버셔도 이분은 혼자 버셔서 자녀를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11만
$72,500까지 받으시고요. 역시 이제 75,000보다 더 많은 그 99,000을 받아도 이 사이는 조금 줄어들지 받기는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112,500달러까지 버시는 분은 1년에 $1,200 받으시고 136,500달러를 받으시는 그 싱글 페어런트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112,500달러 버신 분보다 오히려 조금 체크 액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못 받는 사람은 누구냐? 부자는 못 받고요. 그리고 세금 보고를 누가 했는데 나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 그런데 내가 성인이라도 아이가 아니고 성인인데도 나를 그 부양가족으로 넣었다. 그러면 나는 성인이지만 체크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외국인이라도 워킹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내신 분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H1B, HA 죠 그런 그 워킹 비자로 일을 하신 분들은 받고요. 뭐 요즘은 저희를 뭐 인터넷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듣고 계시니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시스템은 다르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프로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세금 보고를 2019년 거를 했을 때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 $1,200 체크를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이런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 받지 못하시고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IRS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때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 거겠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 체크가 $1,200가 다른 사람들 다 왔다는데 또 이제 오기 전에 어떠한 그 페이퍼도 돌리고 한답니다. 레러도. 그런데 나만 못 받았다는 그런 경우에 이거 왜 이러죠?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께서 $1,200 체크를 받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예요. 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 대해서도 스몰 비즈니스의 규정을 500명 미만인, 그러면 499명까지가 되나요? 이런 직원이 있는 작은 기업과 맘앤팝 레스토랑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형 정도, 이 정도인데 이분들 가운데서 이미 직원을 레이업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레이업 하신 분들도 SBA 유용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10,000,000까지 대신에 뭐 9월 달까지 그 추가로 사람을 레이오프 안 해야지 되고 뭐 10월 달까지 어떻게 해야지 되고 하는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오늘의 미국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 맘앤팝 레스토랑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모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동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시라. 비영리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해서 이제 그 이자율 자체도 그 최고로 높아야 $2까지 정말 거의 $0부터 2%요. $2가 아니라 높아야 $2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처음에는 융자로 시작을 하죠. 회사가 이 융자금을 SBA 론을 받은 것을 페이롤 텍스 봉급을 주고 렌트비를 내고 유틸리티 비용으로 쓰면은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그랜트로 전환이 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융자금을 forgiven 한다고 표현을 하죠. 다 용서해주고 없애버려준다 해서 그랜트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부터 그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롤 텍스 자체도 이제 2년 연장을 해줘서 뭐 올해 것 50%, 내년 것 50% 해서 여러분들께서 페이롤 텍스를 통해
통해서 어떤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큰 기업이 이제 2% 미만 이자율,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그 융자를 받을 텐데도 적어도 6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당연히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 경우가 9월 달까지 직원의 90%를 지켜야지 된답니다. 이것도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의 그 변화라든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큰 기업의 경우는 5월 달까지 2020년 2월 이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직원 숫자를 유지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CEO들은 연봉 많이 받잖아요. 그런 CEO의 연봉을 올려줄 수 없게 하고, 뭐 1년에 300만 달러 이상 받는 사람 동결해야 되고, 지난해 보너스를 뭐 500만 달러 가진 사람들은 400만 달러로 줄여야지 되고, 배당금 주주에게 못 줘야지 되고, 뭐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는 거, 예전에 이런 건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도록 하고, 2년 동안 해외에 일자리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노조도 깨면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지금 그 소비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다 개인 또 SBA 이용자 분야, large company, large 그 employer들에게도 정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준다. 다만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250억 달러가 있고, 그랜트로 그냥 주는 게 무상 원조가 250억 달러가 있는데, 대신에 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공화당에서 아주 좀 싫을 거예요. 그 실업수당 연장해 주는 거 못지않게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부가 회사에 뭐 주를 조금 소유한다던가 이런 형태로요. 화물 그 항공사도 40억 달러 지원하는데, 40억 달러는 지원을 하고 40억 달러는 무상 원조. 그래서 80억 달러가 되는데 직원 봉급에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저쪽은 가봤자 수익이 안 나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정부가 얘기하는 이쪽 루트는 꼭 오픈을 해야지 된다. 그런 루트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지 되고, 또 CEO의 연봉 같은 거 제한하는 그런 그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런 것도 지금 마련을 해놨고요. 해서 미국이 앞으로는 지금 그 바이러스를 막고, 옆으로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나, 이런 일들을 열심히 그 하고 있는 현재, 오늘 며칠입니까? 3월 27일입니다.